자, 2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91페이지에 협박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협박죄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갑이 그 피해자에게 이제 고지를 할 때 제3자한테 침해를 하겠다고 고지를 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아무 관련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B한테 그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해도 협박죄 성립할 수 없는 게 원칙이죠. 다만 둘이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 B가 이제 A 엄마라던가 가족이라던가 밀접성이 있다면 협박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피해자는 이제 자연인만 되는 거죠. 법인이 겁을 먹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침해되는 대상은 자연인, 법인 두 개 다 됩니다. 거기에 써 있습니다. 자, 기업번. 자,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가 있을 때 일반적으로 빨간색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 이때 제3자는 침해되는 3자이기 때문에 자연인, 법인 다 된다. 그 다음 D번. 협박죄는 의사결정 자유를 보호하기 때문에 겁을 주는 거죠. 겁을 먹는 대상은 자연인만 되고 법인 안 됩니다. 자, 첫 번째 판례. 자, 경찰서에다 전화 걸어서 정당의 당사를 폭파시키겠다 말했습니다. 이거 두 개 경찰하고 그 정당하고 아무 밀접성이 없죠. 따라서 경찰에 대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봤고요. 두 번째. 본사에 고발하겠다 편지를 보냈고 임원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본사는 법인이라서 협박죄 대상이 될 수가 없고 임원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는 어떻게 나와요? 본사와 임원에 대해서 둘 다 협박죄가 성립한다. 그럼 틀린 거죠. 임원에 대해서만 된다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협박의 정도와 방법. 자, 구체적 해악 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구체 동그라미 하시고.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구체적인 거 나오면 필요 없다가 대부분이죠. 근데 구체적이어야 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협박죄, 해악의 고지하고 명예훼손죄, 사실의 적시입니다. 두 개는 꼭 이제 구체적이어야만 해요. 두 개 꼭 정리하시고. 자, 사회통념상 의인될 수 있을 정도라면은 그 위협성이 조각돼서 무죄가 되겠죠. 니은번. 협박죄는 항상 객관적 판단입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인이 겁을 먹을 정도면 되고 주관적으로 현실적 겁을 먹을 필요까지는 없어요. 자, 협박죄가 이제 거동으로도 가능하죠. 행동으로도 협박이 가능합니다. 다음 페이지. 자, 거동협박죄 판례 두 개 있죠. 가위랑 회칼 두 자로 판례 있습니다. 자, 죽어버리겠다는 말은 협박이 될 수 없죠. 말의 내용상 될 수 없는데 회칼 두 자를 들었다는 점에서 한 자로 너를 찌르고 내가 죽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회칼이 두 자로 한 점에서 협박죄가 된다 봤습니다. 거동이 한 협박이고요. 자, 기름화복이 나옵니다. 자, 기름화복. 자, 갑이 A한테 너 차 사고 당할 거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차 사고 당할 거야 말해도 협박죄가 될 수 있다요. 될 수 있다. 다만 협박죄가 되려면 그 갑이 해악을 고지한다고 믿게 할 만한 언동을 해줘야 돼요. 그럴 때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런 게 없다면 협박이 될 수가 없겠죠. 이게 이제 조상 천도제 사건인데 믿게 할 만한 행동이 없어서 협박죄가 안 됐기 때문에 공갈죄도 될 수 없다. 이렇게 봤던 판례입니다. 자, 거기 기업번 1번. 공갈죄 선협박은 객관적으로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할 정도면 된다. 기능허브에 관한 것도 포함될 수 있다죠. 있다. 있다 동그라미. 없다 그럼 틀린 거예요. 있다. 다만 이제 인정되려면 조건이 필요한데 지배한다는 행위가 있어줘야 된다. 자, 그런데 아래 빨간 판례가 보면 1번 조상 천도제 사건에서는 그냥 차 사고 날 거다 말만 했고 그거를 이제 그 좌우할 수 있다, 지배할 수 있다는 언동이 없었죠. 협박이 아니기 때문에 공갈죄도 아니고 무죄가 되었다. 이런 판례입니다. 자, 다시 올라가서 이제 제3자론 협박입니다. 자기가 직접 해악을 가해도 되는데 이렇게 제3자를 통해서 살인 청부업자를 보내도 협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얘한테 이제 겁을 주려면 청부업자 보낸다고 갑이 말을 하거나 또는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A가 엿듣고 인식을 했다면 겁을 먹게 되겠죠. 둘 중 하나가 있으면 협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둘 다 없다면 협박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죠. 자, 니은번 보겠습니다. 자,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도록 하겠다는 해악을 고지하면서 고지자가 제3자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언동을 했거나 또는 상대방 인식을 한 적이 있다면 죄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했거나 인식한 적이 없다면 둘 다 없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죠. 자, 고인이 이렇게 되잖아요. 언동이 있거나 또는 인식한 적이 있으면 되는데 둘 중 하나 있으면 되는데 그게 없다면 그랬어요. 없다면 그 말은 둘 다 이제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동도 없고 그리고 인식도 없다 그 말이죠.
둘 다 없다면 협박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판례론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어떤 사람이 지하철을 폭파하겠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그 어떤 사람 내가 시킨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어떤 사람이 나한테 알려준 거지 내가 시킨 게 아닙니다. 지배한다는 운동이 없죠. 협박이 될 수가 없고, 다만 세무조사를 받게 하겠다는 협박죄가 돼요. 내가 세무서에 신고하면은 세무조사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지배 가능성 인정되죠. 그래서 협박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판례론 기소 시기. 자, 상대방이 이제 어떤 해악의 의미를 인식을 했다면 인식 동그라미 기소가 되죠. 현실적 공포심 느낄 필요 없습니다. 공포심을 느꼈든 말았든 상관없이 인식할 때 기소가 되기 때문에 뭐가 돼요? 위헌범이죠. 공포심을 느껴야 기소가 된다. 그럼 침해범인데 그냥 인식만 해도 기소가 되니까 위헌범. 그러면 미수는 언제 되는 겁니까? 인식을 못했을 때 미수가 된다 하면 되겠죠. 자, 오른쪽 그 판례가 있습니다. 경찰관이 빨리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해서 문제를 삼겠다고 말을 했어요. 말 동그라미. 자,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 해악에 해당되므로 현실적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소가 된다. 공포 세모. 자, 피해자가 이제 공포심을 느꼈든 말았든 그건 상관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인식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인식은. 근데 인식했다는 말이 거기 문구가 없잖아요. 근데 뭐라고 돼 있습니까? 말했다고 돼 있죠. 편지를 보냈다면은 발송, 도달, 인식 과정이 필요한데 귀에다 대고 말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인식했다는 말이 이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말을 했으면 알아들었겠지. 그래서 말을 했다는 말 속에 인식했다는 말이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공포심이 없다 하더라도 협박죄가 기소가 됐다 그런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협박죄의 고의. 해악을 고지한다. 누나 불 지를 거야 이렇게 말하면 협박죄가 인정되는 거예요. 실제로 불을 지를 생각은 필요하지 않죠. 실제로 실현할 의도 불을 지를 생각이었다면 그건 방화죄 고의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누나한테 막 욕을 했어요. 쌍년아 욕했단 말이에요. 그건 모욕죄 고의죠. 그래서 이제 거기 고지, 실현, 욕설 세 개 중에서 협박죄가 되는 것은 고지한다는 인식이 협박죄 고의가 되는 겁니다. 자, 9월에 판례 있습니다. 불 지른다 이렇게 나와 있고 죽여버린다 판례 있고 보면 되겠네요. 아, 그다음에 이제 부정된 판례 중에서 그 목 자른다 이렇게 말했죠. 내가 이제 경찰청 고위직과 친하다. 목을 잘라버리겠다. 해고시키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목 자른다는 게 그 이제 어떤 인사상 불이익을 가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협박죄가 될 수 있죠.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어. 또 잘라버릴 거야. 그럼 겁이 나겠지. 근데 그 앞에 이제 술김에가 포인트죠. 아, 술김에 헛소리한 거다 한 거예요. 술김에 헛소리한 거다. 술김 세모. 그래서 이제 협박이 부정된 사건입니다. 자, 됐고요. 다음 페이지 강요죄입니다. 자, 강요죄는 이제 피해자에게 어떤 의사가 있는데 하고 싶은 게 있고 안 해도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갑이 폭행 협박으로 강제해서 이제 부당한 요구를 해요. 부당한 요구를 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고 싶은 거를 못 하게 하거나 안 해도 되는 걸 하게 하거나. 그럼 이게 부당한 요구죠. 그럼 이제 강요죄가 성립을 해요. 근데 여기 이제 재산을 요구하게 되면은 제한죄도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단할 때는 거꾸로 간다고 그랬죠. 재산 요구 들어가면 공갈죄고 요구 없으면 강요죄가 되고 부당한 요구가 아니라 정당한 요구였다면 협박죄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순서대로 이렇게 쭉 한단 말이에요. 순서대로 이렇게 합니다. 자, 찾아보겠습니다. 자, 기업번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구체적 해악이 있어야 된다. 협박죄나 명예훼손죄는 구체적 해악 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해악의 고지는 말과 행동을 통해 거동에 의한 협박도 가능하죠. 자, 그리고 디귿번 자, 어떠한 요구를 했다고 해서 곧바로 요구행위를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로 단정할 수는 없고 상대방이 만약에 어떤 이익을 기대하면서 대가로 그 요구에 응했다면 그때는 그 강요죄라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공무원인데 야, 돈 내놔 이렇게 말했다고. 돈 내놔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 이제 뭔가 대응해서 돈을 줬어요. 근데 강제로 억압돼서 준 게 아니고 자기도 뭔가 기대하는 게 있는 거죠. 잘 봐주겠지 계속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럼 강제로 억압돼서 준 게 아니고 기대하며 줬으니까 둘은 뇌물죄입니다. 뇌물죄가 되는 거지 강요죄가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3번 공무원인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어떤 이익을 제공을 요구했을 때 뭔가 이익을 기대하면서 돈을 줬다면 직권남용죄나 뇌물죄가 될 수 있을 뿐이지 강요죄가 되는 건 아니다. 강제로 뺏은 건 아니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자, 의무 없는 일을 시켜야 강요죄가 되는 거죠. 그래야 부당 요구가 되는 건데
의무 있는 걸 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가 아니라 정당한 요구란 말이에요. 정당한 요구. 그럴 땐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미음번. 피고인이 투자금 회수를 위해서 자인서를 받아내서 강요를 했고 돈을 갈취해서 공갈죄도 했어요. 그럼 공갈 강요 두 개 다 있으면 공갈죄가 특징이죠. 공갈죄만 성립합니다. 지금 고아래 판례 가보세요. 강요죄 부정된 판례들. 자, 직장 상사가 그 사직하라고 권유했어요. 권유하는 거는 강제력이 아니죠.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대문 앞에다가 바로 주차를 해놨어요. 주차를 해놓은 것은 차를 갖다 세워놓은 거지 사람한테 강제한 건 없죠. 폭행 협박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두 개. 그 다음 권리행 사방이 자, 전답의 점유를 실력으로 해소하는 자에게 폭행을 하였다. 자기가 이제 전답이 침해당한 사람인데 그 적법 절차에 거치지 않고 실력 행사를 했기 때문에 불법이죠. 불법. 그래서 보호받을 권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는 방해도 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무 없는 일 강요. 자, 팬미팅을 이제 강요했죠. 그 서방파 두목 이제 김태춘 씨가 권상우한테 팬미팅 강요했단 말이에요. 의무가 있는 줄 알고 강요했기 때문에 정당한 요구였어요. 정당한 요구. 제가 안 됐고, 그다음에 상사가 이제 부한테 일지로 보고해라 이것도 정당한 요구죠. 그래서 제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자, 어디가 이제 안 되는 건 잘 봐야 돼요. 이건 두 개는 폭행이 아니었고. 얘는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였고 얘는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성립하지 않은 거예요. 두 개는. 그죠? 자, 기타 이제 나머지는 제가 되는 것들이에요. 자, 오른쪽 인질 강요, 인질 강도죄. 자, A를 인질로 잡았어요. 강요를 했고 강도를 했어요. 그럼 인질 강요는 동그라미가 두 개 있죠? 동그라미 두 개. 그래서 강요의 대상이 제3자로 제한되죠. 그리고 해방 감경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동그라미 두 개. 얘는 없잖아요. 두 개도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거기 써놨죠. 인질 강요죄는 강요 상대방이 제3자로 제한되어 있고 그래서 인질한테 강요하면 안 돼요. 제3자한테 강요하면 안 됩니다. 해방 감경 규정도 있어요. 인질 강도는 둘 다 없죠. XX 됩니다. 이렇게. 그 두 개 조문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체포 감금죄. 자, 조문 쭉 나오고 그 중에서 이제 세 번째 277조 중체포 감금죄. 자, 사람을 체포 감금하여 생명의 위험이 아니죠. 가혹한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쭉 판례론입니다. 자, 정신병자도 감금죄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잠재적 자유가 보호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잠재 동그라미 하시고. 자, 따라서 누구? 명정자, 수면자, 정신병자 전부 다 감금죄가 다 됩니다. 근데 잠재적 자유마저도 없는 사람들 있죠. 영아, 법인, 잠재적 자유마저도 없단 말이에요. 객체가 되지 못합니다. 자, 그다음 체포죄입니다. 자, 체포죄. 자, 이제 얘가 강간을 하려고 하니까 피해자 A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망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딱 붙잡았단 말이에요. 붙잡는 게 뭐예요? 현실적 침해죠. 현실적 침해. 되게 이제 침해가 있다 그러면은 침해범 기수가 된다. 되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건데 이건 기수가 아니고 붙잡는 행위 자체가 침해가 되는데 그거 착수란 말이에요. 착수. 침해가 기수가 아니라 착수란 말이에요. 주의해야 됩니다. 현실적 침해가 있을 때 기수가 된 게 아니고 착수. 착수. 그 다음에 이제 계속돼야 기수가 되죠. 근데 계속되지 못했기 때문에 비수거에 그쳤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계속범이죠. 계속범. 자, 고아래 판례 가보세요. 자, 강간미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팔을 잡았어요. 잡는 행위가 신체 침해. 신체 침해. 침해가 있다고 기수다 그러면 안 되고 이때가 실행 착수식입니다. 착수식이. 그 다음에 계속돼야 기수가 되는데 바로 뿌리쳤죠. 계속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되지 못했으므로 기수가 아니라 비수가 된답니다. 체포 미수죄. 미수 동그라미. 체포 미수 처벌 규정 있습니다. 자, 포인트는 3개예요. 첫째, 침해는 기수가 아니라 착수다. 둘째, 계속범이다. 체포는 비수죄 처벌 규정이 있다. 네, 3개 포인트입니다. 자, 197페이지. 자, 의사가 이제 강제로 병원에 입원한 사건이 있는데 그 판례가 다르죠. 의사의 진찰을 받고 강제 입원시키면 제가 성립하지 않는데 그 원무과장과 협의하에 진찰 없이 강제 입원시키면 제가 됩니다.
진찰이 있었다 없었다 비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 사람이 이제 강제 입원된 게 아니고 자의로 자기 스스로 입원했으면 퇴원도 자기 의지로 퇴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의로 입원한 사람을 그 퇴원 요청을 방치했기 때문에 부작위로 감금죄가 된 사건이 있죠. 그 두 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죄수관계입니다. 타주관계. 자, 협박수단 감금은 흡수, 불가벌 수반행위. 항상 수반되죠, 협박이. 근데 감금수단 강간은 항상 수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별죄. 그 별죄인데 수단이라서 행위는 하나. 그럼 죄는 두 개, 행위 하나니까 상상적 경합법입니다. 그다음 감금이 수단이 된 다음에 계속되는 감금은 실적 경합법이 됩니다. 자, 감금을 수단으로 강간을 하였다. 여기까지는 상상적 경합법. 근데 여기 끝나고도 계속되는 감금이 있으면 이거는 이제 이 자체가 별도행위로 처벌된단 말이에요. 별도행위, 별도행위. 행위가 두 개로 평가되니까 실적 경합법 됩니다. 이렇게. 자, 약추인하고 감금하는 것도 실적 경합법. 그다음에 이제 감금하고 폭행하면 자, 폭행을 수단으로 감금하면은 흡수 관계예요. 근데 이제 폭행이 계속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실체적 경합범 되겠죠. 이렇게 실체적 경합범. 근데 감금죄와 폭행죄 경합범일 때 두 개를 묶어서 하나로 만든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중간감죄죠. 그러니까 중간감죄 일지가 됩니다. 그때. 자, 다음 페이지. 약추인죄입니다. 자, 약추인죄는 이제 순서가 있어요. 제일 순위, 형벌 제일 무거운 거 노성장국 외워야 됩니다. 노성장국. 그 네 개는 이제 법정이 다 똑같아요. 그다음 두 번째 2순위가 기타 목적범들이 있습니다. 추행, 간음, 결혼, 영리 목적인데 이건 따로 외울 필요 없어요. 노성장국을 뺀 목적들은 싹 다 2순위예요. 그다음 마지막 3순위가 기본 범죄로서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단순 성년은 제외되죠. 단순 성년 약취유인은 제가 되지 않습니다. 폭행 협박을 해야 제가 되는 거예요. 자, 성년 세무하시고. 자, 다음에 이제 인신매매죄는 사람의 기체가 됩니다. 자, 예비음모죄. 자, 예비음모죄에 대해서 약취유인죄, 예비음모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있느냐 물을 때가 있고 세계주의가 적용되냐 물을 때가 있는데 이건 물으면 있다, 이건 물으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세계주의는 없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기본 범죄. 자, 친권자도 주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자신의 감호권을 남용하면 주체가 될 수 있다. 친권자가 주체가 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언제? 이혼했거나 별거할 때, 따로 살 때, 엄마 아빠 따로 살 때, 그때는 주체가 될 수 있는데 함께 동거하며 살고 있을 때는 그 상대방 동의 없이 데려가도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동의를 얻지 않았더라도 주체가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호되는 법익. 자, 보호법익이 두 개일 때는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주가 되는 게 미성년자의 자유. 2차적 법익이 부모의 감호권. 1차, 2차 달라요. 자, 따라서 그 동의를 받아서 미성년자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어도 그 감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엄마하고 아빠가 있고 미성년자가 있으면 이제 이 사람 미성년자 동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도 데려가면 제가 됩니다. 왜 그래요? 부모의 감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제가 됩니다. 자, 따라서 니은번. 따라서 미성년자 유인죄의 범위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걸 알면서 유인행위, 내가 꼬셔서 데려간다 생각이 있으면 되고 피해자에게 반하는 것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죠. 반세모. 자, 의사에 반해서 데려간다는 인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동의를 받아서 허락받고 데려가도 부모의 감호권을 침해 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에 반할 필요가 없는 거지. 허락받고 데려가도 죄가 되니까. 그래서 의사에 반한다는 생각은 요건이 아닙니다. 그거 잘 틀립니다.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장소적 이전 필요 없죠. 자, 이제 얘를 지배하면 되는 건데 얘를 자기 집에 이전해서 지배해도 약취인죄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전하지 말고 자기가 그 집에 들어가서 지배해도 약취인죄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애를 지배하려면 부모가 이제 걸림돌이 되잖아요. 부모를 이제 쫓아야지. 쫓으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기억번. 약취행위는 실력적 지배에 둘 정도, 집에 데려와서 하루 정도 잠을 잘 정도면 되고 억압할 정도 7단계 필요 없다. 뒤에 한번. 자, 부모의 그 자기 집에 데려와도 되고요. 미성년자 집에 자기가 들어가서 그 출입을 봉사하거나 강제 퇴거시키는 경우도 지배가 가능하다. 될 수 있다.
자, 그러나 이제 강도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강도 세모, 일시적으로 일시 세모, 잠깐 2~3시간 정도 지배한 정도 갖고는 재가 될 수 없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강도를 하다가 들어가서 이제 강도를 하다가 일시적인 2~3시간 지배만 갖고는 재가 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약추인죄는 계속범이라는 거예요. 계속범.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3시간 갖고는 안 되고 한 반나절 하루 이상 지나야 지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이게 계속범이기 때문에 지배 상태가 계속돼야 기소가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판례. 자, 동거 중인 때 데려갔다. 제가 되지 않고요. 베트남 사건이 있습니다. 그다음 모액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었다. 엄마가 매춘부였죠. 매춘부였기 때문에 그럴 만한 정당함이 있다 봤고요. 귀가 권유 갖고 제가 안 된다 봤고요. 자, 오른쪽. 자, 아빠는 한국에 살고 있고 엄마는 프랑스 살고 있었죠. 근데 면접 교섭 기간 동안에 프랑스에 있던 애를 한국에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있다가 이제 기간이 끝나서 프랑스 엄마한테 돌려보내야 되는데 명령에 불응했습니다. 불응한 자체가 뭐예요? 부작위로 약취인죄가 성립이 되었다. 이런 판례고요. 자, 그다음 동의를 얻어서 데려가도 약취죄가 성립을 합니다. 선생님, 동의를 얻어서 데려가면은 유인죄 아닙니까? 근데 이제 얘는 동의를 받아서 데려간 게 맞지만 부모의 동의가 없잖아요. 피해자 부모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강제 납치한 거로 보죠. 유인죄가 아니고 약취죄가 됩니다. 부모로부터 강제 약취했다. 그 다음에 청소 대행업체에 숙식을 하던 전응아를 데려갔어요. 이건 유인죄가 된다고 봤죠. 이건 또 약취가 아닙니까? 자, 집을 나와서 청소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말은 이제 부모가 나가 살아도 좋다 허락했단 말이에요. 부모의 동의를 받고 나와 살고 있으니까 부모는 침해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피해자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애를 꼬셔서 이렇게 데려갔죠. 이제 유인죄가 되는 거죠. 부모의 허락을 받고 나와서 사는 애를 데려갔기 때문에 약취가 아니고 유인죄가 됩니다. 자, 두 개는 이제 약취의 유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약취인죄 바꾸지 않습니다. 자, 소매를 잡아 데려갔다 약취인죄가 될 수 있고 뭐 데려갔다 기소가 됩니다. 자, 마지막 판례는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목적범이 성립하기 위해서 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자, 간음 목적 약취를 위해서 약취하면 기소가 되는 거지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아도 약취는 기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적범은 목적 달성이 없어도 기소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뜻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강간충입니다. 자, 일단 나이별로 나눠봤죠. 13세 미만은 동의를 받아도 무조건 범죄. 13에서 16세 미만까지는 동의를 받아도 죄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피고인이 19세 미만, 19세 이상의 성인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9세 이상의 고등학생이라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13세에서 19세까지 보면 이제 미성년자 위계간음죄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고 19세 이상은 이제 무죄가 되는데 피보호자 간음죄, 피구금자 간음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 조문 쫙 써놨어요. 297조부터 쭉 써놨습니다. 자, 먼저 297조 강간, 강제로 간음하는 범죄. 근데 강제력의 정도는 이제 현저히 곤란할 정도 6단계로 충분하다. 그다음 297조의 2 보면 유사강간죄가 나와 있습니다. 두 개 빼야 되죠. 자, 성기, 구강, 항문. 성기, 구강, 항문. 여기다가 신체를 넣을 때 성기부터 할까? 여기다 성기를 넣을 때 손가락 신체 일부를 넣을 때 그래서 두 개 빠지죠 이거. 성기를 성기에 넣으면 강간죄죠. 강간죄가 빠지는 거고 손가락을 입에다 넣으면 더 더러운 짓이죠. 빠집니다. 두 개 빠져. 두 개 빠지고 나머지 6개가 유사강간죄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에 2번 나왔어요. 신체 구강 넣는 거는 더러운 짓이지 성적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다음 강제추행 있고 강제추행 5단계죠. 한거 곤란케 할 정도. 그다음에 준강간 중강제추행죄가 있습니다. 자, 조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심신상실 또는 한거 불가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해자가 이제 심신상실일 때 요거 이용하면은 뭐가 돼요? 준강간 이렇게 되고 그럼 심신미약일 때 뭐가 돼요?
고발 302조가 되는 거죠. 302조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위계간음죄가 됩니다. 위계간음죄 이렇게 돼요. 상실과 미약이 다르죠. 자, 그다음에 항거 불가는 7단계잖아요. 7단계. 근데 판례가 이제 그 강간죄 형평을 고려해서 불가능에 뭐까지 포함시킵니까? 현저히 곤란한 상태까지 포함시키는 게 판례 입장이죠. 여기 이거까지 포함시킵니다. 딱 쓰면 돼요. 그래서 쓰라고 써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심신 상실만 되고 미약은 안 돼요. 미약은 302조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항거 불가능에 현저의 곤란도 포함시키는 게 판례 입장이란 말이에요. 현저 곤란 선택했죠. 자, 미수범입니다. 그래서 297조부터 300조까지 싹 다 미수를 다 처벌하는 거예요. 301조. 자, 강간상해랑 치상죄는 법정이 똑같은데 죽이는 건 달라요. 살인과 치사가 법정이 다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제가 선입하려면 상해나 살인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강제력이 있어야 돼. 강자가 들어가야 된다고. 강자가. 근데 쭉 보니까 강자가 없는 범죄가 두 개가 있어요. 빨간 글씨 써놨죠? 간음죄 뭐 있어요? 미성년자 위계간음죄, 업무상 위력간음죄, 피구금자 간음죄가 있죠. 강자가 없는 것들. 이렇게 이제 간음죄는 강제력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간음으로 상처나면은 간음치상죄로 하면 되는데 이런 죄가 형법에 없단 말이에요. 없으니까 잘라서 상상적 경합법 처리합니다. 자, 그렇게 써 있죠. 자, 이제 그런 간음죄 중에서 이제 302조 미성년자 위계간음죄가 있습니다. 자, 과거에 이제 위계를 쓸 때 간음에 관한 위계만 된다는 게 옛날 판례였어요. 근데 지금 판례가 바뀌었죠. 전후 판례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간음, 동기, 대가 모든 위계가 다 포함된다가 지금 현재 판례 입장입니다. 다 된다요. 자, 그래서 303조 피고자 간음죄도 13세 미만과 똑같이 동의를 받아도 죄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받아도 죄가 되는 게 두 개 있는 거죠. 13세 미만하고 요거 피구금자 두 개 있어요. 두 개. 근데 혼빈간은 이제 삭제가 됐습니다. 삭제가 됐다는 것도 시험에 나와요. 삭제가 돼서 현재는 없습니다. 305조. 자, 13세 미만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이제 13세 미만이라면 그 피고인 나이 불문하고 전부 다 이제 죄가 되는 거예요. 동의 받아도. 근데 13세부터 16세 미만이라면 피고인 날 따지죠. 그래서 19세 이상이면은 무조건 죄가 되는 거고 19세 미만이면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고등학생하고 중학생 잠자리 가지는 건 죄가 되지 않아요. 성인 아저씨가 고등학생하고 잠자리 잘 때 그때가 죄가 되는 겁니다. 그때는 딱 죄가 됩니다. 자, 상습범 이별 처벌 가중 규정이 있고요. 자, 예비죄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자,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강간상해 예비범을 처벌하고요. 친고죄는 지금 삭제가 된 상태죠. 자, 오늘 이제 강간죄입니다. 판례이론. 자, 첫 번째 기업번. 자, 강간죄 현저히 곤란케 하는 6단계 객관적 정도면 되죠. 주관적으로 실제로 그렇게 될 필요는 없어요. 그다음 니은번도 객관적으로 그런 정도면 되고 실제로 간음까지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간음까지 나아가면 그건 기수잖아. 기수. 착수해서 인정될 필요가 없는 거지. 유사강간죄도 똑같습니다. 객관적 판단이에요. 그다음 디귿번. 자, 강간의 폭행 협박이 반드시 간음 행위보다 먼저 있을 필요 없죠. 간음부터 하고 그 다음에 폭행 들어가도 돼요. 어떤 상황이에요? 남친하고 여친하고 둘이 사귀던 사이인데 남자가 간음을 먼저 했어요. 성기를 먼저 삽입하고 나서 여자 싫다고 그러는데 때려서 이제 간음했던 사건입니다. 간음이 먼저 있어도 된다 이거예요. 자, 1번. 자, 강간죄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선고 당시 상호로 판단하고 사후적 판단하지 않습니다. 너 사후적 판단해 보니까 너 벗어날 수 있었잖아. 그런 판단이 아니고 선고 당시에 현재 곤란했었다면은 강간을 당한 게 맞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항상 생애 당시 평가합니다. 자, 그다음 사건들 보겠습니다. 자, 강간죄 부정한 판례들. 이제 창피해서 구조청을 안 했다. 못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안 한 겁니다. 강제 당한 게 아니고요. 자, 재청방이 불편하니까 안방으로 옮겨서 합시다. 합의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제가 안 됐고, 그다음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진 사건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강간죄가 아니고 추행죄죠.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자 가슴을 만졌다. 강간죄가 되느냐?
강제추행죄가 되느냐, 형법상 처벌이 되느냐. 그럼 강간죄 척수가 있느냐? 아니죠. 추행은 기수죠. 처벌되죠. 그래서 처벌 안 된다면 틀린 거죠. 처벌됩니다. 강제추행죄로 처벌돼. 자, 그렇게 추려야 되고요. 자, 오른쪽 뭐 새벽 4시에 베란다 앉아 있는데 남자가 베란다 들어왔죠. 이게 폭행이 된다 봤고요. 혼인의 성관계를 폭로하겠다. 뭐 여러 명 관례 전부 다 협박이 다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죄수관계 행위표준설이죠. 행위표준설. 그래서 이제 간음의 횟수로 평가하는 건데 이렇게 두 번 했어요. 간음 2번 했습니다. 근데 200m 정도라면은 묶어서 한 회죄로 봅니다. 포괄 일죄. 1시간 정도 지났으면은 행위를 2개로 끊어서 보죠. 실체적 경합법.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다음 보복범죄가 있어요. 보복범죄. 자가 이제 주거에 침입을 해서 강간을 했는데 요 강제력을 쓴 폭행이 특가법의 보복범죄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럼 요 폭행이 주거침입 강간죄 수단이면서 동시에 보복 수단이기 때문에 하는 행위로 제가 2개 나온단 말이에요. 상상적 경합법. 입니다. 자, 그다음 약취상해죄하고 강간살인 미수는 딱 끊어야 되죠. 행위가 2개니까 실질적 경합법 이렇게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강제추행죄. 자, 기업번. 자, 일반적 강제추행은 5단계 항거 곤란. 그다음에 4단계 폭행 자체가 추행인 경우는 의사에 반할 정도. 자, 그다음에 강제추행의 예를 판례가 알려주고 있죠. 옷 위로 엉덩이 가슴을 만진다거나 어깨를 주무른다거나 얼굴을 비빈다거나 귀를 쓸어 전부 다 기습추행이 되는 겁니다. 자, 추행에 대한 판단. 자, 추행과 음란을 비교하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해서 성기를 노출했어요. 그건 그냥 음란입니다. 공연 음란죄. 자, 추행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싫다는 걸 억지로 포기해야 됩니다. 결정권까지 침해해야 추행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 주관적 동기는 무시하고 어떻게 판단합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하죠. 객관적 판단. 자, 니은번. 자, 성적 결정권이 침해됐는지를 따질 때 신체 부분에 따라 따지는 게 아니에요. 뭐 엉덩이를 만졌냐, 가슴을 만졌냐, 뭐 손을 만졌냐, 다리를 만졌냐, 신체 부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피해자 입장에서 고려하는 거예요. 손을 만졌어도 피해자가 싫다고 하는데 만지면 추행인 거예요. 피해자 입장에 따라서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디귿번. 저게 이제 군인 여자가 이제 남자한테 추행당했던 사건입니다. 자, 노래방에서 이거 수사 증거에도 나오죠. 그래서 자, 노래방에서 남자가 앉아 있는데 여자가 무릎에 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릎에 앉은 것까지는 내가 허락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허락의 범위를 넘어서 가슴을 만졌기 때문에 키스했기 때문에 제가 됐단 말이죠. 자, 뭐라 했습니까? 자, 무릎에 앉는 건 내가 동의를 했다. 거기까지 만져도 좋다. 근데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 했을 때 가슴 만졌을 때 그거는 여자가 피해자 여자이기 때문에 즉각적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강제추행죄가 될 수 있다고 봤죠. 근데 둘이 사귀던 사이였단 말이에요. 사귀던 사이였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성적 행위도 했던 관계이기 때문에 가슴을 만질 때 여자가 이제 수치심을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러운 새끼, 혐오감을 느꼈다고 해요. 혐오감을 느끼는 것도 피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하죠. 자, 그럼 이제 3번. 그럼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따질 때 어떻게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를 기준으로 따지게 됩니다. 이때 이제 피해자가 20살짜리 여자였거든요. 그럼 20살짜리 여자 같은 입장에서 따져보는 거예요. 혐오감이 있었는지 따져보게 됩니다. 그 주 나왔죠? 사용이 나왔고요. 자, 강제추행죄 간접전범. 첫 번째, 강제추행죄는 자수범이 아니죠. 자수범이라면 간접전범이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자수범이 아니기 때문에 간접전범이 나올 수가 있고 또한 간접전범 유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유형이 있어요? 피해자, 갑이 처벌되지 않는 도구를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추행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갑이 피해자 자신을 도구로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도 간접전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해서도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3가지가 포인트예요. 자, 다음 사건의 경우. 자, 길에서 성이 노출했습니다. 보고 싶으면 봐도 되고 싫으면 안 보면 되는 거죠. 결정권 침해가 없으니까
이건 강제추행죄가 아니고 뭐가 돼요? 공연 음란죄가 되죠? 쓰세요. 그래서 공연 음란죄가 된다고 봤어요. 추행죄가 아니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강제로 보게 했으니까 추행죄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중대장 젖꼭지를 비틀었다. 이건 이제 앞으로 한 거지 성적 행동이 아니죠. 제가 안 됐고. 그 다음 최근 전업할래 있습니다. 군대 내에서 자발적 합의를 해서 성관계 맺은 거. 남자 간의 성교행위. 합의가 있었으니까 죄가 되지 않는다. 전업判결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자 등 쪽에 소변 보냉이라던가 입술 기를 맞은 것은 죄가 된다. 근데 이 사람의 의도는, 자, 이제 범인의 의도는 복수의 목적이었어요. 여자를 추행할 의도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관적 의도는. 주관적 의도는 따지지 않죠. 따지지 않고 객관적으로 입술이나 귀를 만진 행동들이 객관적으로 추행이 된다 본 거예요. 그래서 주관적으로 따지지 않고 객관적 판단이다. 그런 판례입니다. 자, 껴안으려다가 못 껴안았죠? 그럼 강제추행죄, 기습추행죄는 미수가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오른쪽 중간간 강제추행죄입니다. 자, 이게 이제 판례들 잘 나오죠. 첫 번째, 자, 여자의 성적 결정권이 있는데, 자, 피해자가 남자랑 자고 싶으면 자면 돼요. 싫으면 안 자면 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결정권을 침해해서 강제로 잠을 잤잖아요. 그러면 적극권이 아니고 소극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소극적. 소극적 권리를 침해해서 죄가 된다. 적극적이 아니다. 자, D번. 자, 강제추행죄와의 형평상 그 항거 불가능이라고 법에 써 있다. 근데 현저히 곤란한 경우도 포함을 시키는 게 판례 입장. 그죠? 그다음 D번. 자, 강간죄의 고의는 심신상실 항거 불가능 상태에 있다는 점하고 이제 그런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한다는 점이 있으면 중간간 고의가 인정이 됩니다. 작년 이제 군무원 기출이 하나 떴죠.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세모. 자, 의사에 반해서 간음한다.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한다. 그러면 준강간죄가 아니고 그냥 강간죄란 말이에요. 그냥 강간죄. 그래서 그런 비교해서 의사에 반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됩니다. 자, 1번. 그러면 준강간죄는 그 만취한 한거 불가능한 여자한테 어떻게 해야 착수가 있는 겁니까?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면 그때 착수가 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심신 상실 상태에 있는지 만취했는지 이렇게 쳐다보는 것만 갖고는 착수가 아직 없습니다. 예비 단계예요. 그것도 작년 기출 질문입니다. 자, 미음번. 그럼 이제 피해자가 이제 그 항거가 현재 곤란한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일시적 의식을 잃었거나 정상적 판단력이 없는 상태라면 객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봤죠. 그래서 피해 상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봤습니까? 자, 블랙아웃 상태가 있고 패싱아웃 상태가 있죠. 패싱아웃 상태는 아예 기절한 거예요. 여자가 아예 기절한 거라고. 객체가 되죠. 근데 블랙아웃은 필름이 끊겼을 뿐인 겁니다. 행위 당시 멀쩡했단 말이에요. 객체가 안 되죠. 딱 중간 단계에 있는 게 정상적 판단력이 없는 상태. 기절한 것도 아니고 멀쩡한 것도 아니고 자기 몸을 추스릴 수 없는 상태. 이 정도라면 객체가 될 수 있다 본 거지. 요쪽에 포함되는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객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봤어요. 자, 그래서 가로 2번. 피해자가 심신 상실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 상태에서 밝혀진 경우라던가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객체가 된다. 따라서 이럴 때 블랙아웃에 해당되어 객체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여기로 간다는 거예요. 패싱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요걸 이거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단순히 이제 기억 형성 실패한 거 깜깜하다 블랙아웃 정도라면 객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봤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써놨죠. 패싱아웃은 객체가 되고 블랙아웃은 객체되지 않는다. 써놨습니다. 자, 판례들은 쉽죠. 뭐 불을 꺼라 사건이거나 뭐 병을 고친다고 만진 사건은 제가 되지 않고 안수기 도중에 만지면은 여자가 정신없는 상태니까 준강간 상태가 된다 이렇게 봤어요. 안수기도 하는지 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기타의 범죄. 자,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는 폭행 협박이 있을 필요 없고 동의를 받아도 무조건 죄가 되는 거예요.
자, 미수범도 강간죄에 따라 처벌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치상의 결과. 강간치상의 상해 결과는 폭행에서 나와도 되고 간음도 되고 수반돼서 다 되는 거죠. 다 된다, 다 된다. 그래서 여자를 강제로 폭행하고 간음하고 했어요. 근데 치상 결과 나왔을 때 강제로 때리다가 상처가 나도 되고 간음하다가 상처가 나도 되고 끝난 다음에 도망가다 상처가 나도 되고 어떤 행위로 상처가 나든 간에 다 된다, 다 된다. 수반된 상처하면 다 된다. 강간치상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9할의 판례입니다. 자, 강간죄 앞에 범죄가 미수이고 뒤에 범죄 상해가 기수가 됐어요. 그럼 항상 뒤에 범죄 기준이죠. 강간 상해는 기수가 된 겁니다. 자, 그다음 판례. 자, 비골골절 상해를 가했습니다. 콧뼈를 부러뜨렸다고요. 그다음에 가슴을 만져서 추행했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판례가 그 검사가 어떻게 기소했어요? 강제 고기 비골골절을 만진 거를 이제 상해로 기소했고 가슴 만지기 강제추행죄인데 치상죄로 또 기소했죠. 이렇게 두 개 문제 기소했단 말이에요. 기소 두 개. 근데 판례가 이제 뭐라고 봤냐면 상해죄 여기다 인정했으면 되는 거지 이걸 두 번 여기다 또 인정할 필요 없다. 그래서 얘랑 얘랑 실형 인정하자 이렇게 본 거죠. 얘를 부정한 겁니다. 이렇게 이게 부정된 사건이에요. 치상 세모면 되겠죠. 자, 다음. 자, 미성년자 위계간음죄입니다. 자, 이제 이 사건은 아저씨가 이제 고등학생처럼 하면서 중학생이랑 채팅하다 만나서 잠을 자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중생이 있는데 아저씨가 스토커를 떼야 된다. 거짓말하고 잠을 자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네, 그때 기업번. 자, 성적 결정권은 적극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고 자기 싫은데 억지로 잤다. 소극적 결정권의 침해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니은번. 자, 옛날에 이제 얘가 위계를 쓸 때 그 위계의 내용이 간음에 관한 위계만 된다고 봤었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안 된다. 근데 이제 판례가 바뀌었죠. 동기에 관한 착오도 되고 돈을 준다는 대가에 관한 착오도 다 된답니다. 다 된다. 그러면 스토커를 떼려면 잠을 자야 된다. 이런 위계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동기의 착오죠. 동기의 착오. 잠을 자는 거 안 속였어요. 돈 준다고 속인 적 없습니다. 동기의 착오라고. 동기의 착오도 위계 대상이 된다예요. 된다. 자, 따라서 이제 디귿번. 자발적 성적 결정권이 있었다가 아니죠. 없었다고 평가해야 돼요. 없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아저씨가 좋아서 잤다. 자발적 결정권이 있었다고 평가하면은 아저씨는 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발적 결정권이 없었다. 속아서 잤다. 이렇게 평가해야 제가 되는 거지. 자발성이 없었다고 평가해야 된다고. 있었다가 아니고. 그죠? 그다음에 리얼번. 그럼 얘가 이제 스토커를 떼주려고 잠을 잤는데 그 또래들 같은 또래들 다 부정하고 안 된다 그러고 성인 엄마 아빠도 안 된다 그래. 그걸 고려하면 안 되고 피해자 입장을 고려해서 순진하니까 잠을 잘 수 있다. 고려해서 간음을 당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거 제일 잘 나오죠 1번. 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9할에 살공이 나와 있습니다. 14세 피해자가 그 스토커를 떼야 된다 그러니까 헤어지는 게 두려 잠을 잤어요. 위계 미성년 간음죄를 당한 겁니다. 당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개정형법을 적용하게 되면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도 가능성이 있어요. 개정법을 적용하게 되면. 자, 297조 강간죄가 형벌이 제일 세요. 제일 세고 305조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가 얘도 세. 둘이 똑같아. 형벌 세다고. 그 다음 이제 요거 안 되면 그 다음에 302조 위계 간음죄를 따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판례가 나올 당시에는 이 조문이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이제가 나온 건데 지금은 조문이 있잖아요. 13에서 16세 미만인 경우에도 19세 이상이 간음하면 죄가 되잖아요. 이거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정법을 적용하게 되면 305조 제2항이 죄가 될 수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법을 적용한다는 말이 없으면은 판례대로 풀고 개정법을 적용한다는 말이 있으면은 이것도 가능성이 있다. 그것도 맞는 거예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자, 다음 오른쪽 성폭력 특별법입니다. 자, 이제 주거침해 강간죄가 있습니다. 기업번. 자, 아파트 내부는 이제 주거 공간의 내부 공간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 주거가 될 수 있어요. 그다음 니은번.
자, 그러면 이제 추행하려고 사람 그 여자를 뒤따라갔죠. 이제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앞이라면은 주거 공간이 맞다. 근데 일반인들 출입에 허용된 상가라면 주거 공간이 아니다. 이렇게 두 개 비교해서 판단했습니다. 자, 그다음 판례. 자, 주거 침입 강간죄가 되려면 그 주거 침입죄가 되고 나서 그다음 강간죄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주거 침입 간 성립하려면 첫째, 주거 침입을 먼저 해야 돼. 그다음 강제력 들어가고 그다음 이제 간음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요 사건은 뭐예요? 순서가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술자리에서 그 A 갑이 화장실 간다 그러니까 거기 여직원이 같이 따라갔단 말이에요. 따라가서 남자 화장실 앞에서 강제력이 먼저 행사가 됐죠. 그다음 여자 화장실에 가서 주거 침입이 인정됐고 그다음 유사 간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럼 폭행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강간죄가 먼저 시작된 거예요.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주거침입 강간죄 하나제로 묶을 수가 없게 되고 강간죄, 주거침입죄 행위가 끊어지는 겁니다. 끊어지면서 실체적 경합범 되죠. 그죠? 그 사건입니다. 이거. 자, 그래서 D급번 주거침입 강간죄가 되려면 주거침입을 먼저 하고 나서 신분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강간의 폭행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실행착수 시기는 언제입니까? 실행착수 시기는 주거침입 때가 아니죠. 이거는 신분을 가져서 주체가 되는 때고 요 범죄 실행착수는 요때가 실행착수가 되는 거예요. 요게 들어가면서 주거침입 강간죄가 요때 시작되는 거라고. 요때가 착수다운 틀린 거죠. 신분을 얻을 때니까. 자, 가로 2번. 자, 따라서 선우가 바뀌어서 강간죄를 먼저 범한 다음에 강간죄를 먼저 범했다는 게 강제로 간음까지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강간죄 폭행이 시작됐다 그 말이에요. 폭행이 시작된 다음에 주거침입을 하게 되면은 경합범 잘라지는 겁니다. 두 개가 실질 경합 잘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간죄를 먼저 범하고 나서 주거침입한 사람이라면 그 주거침입 강간죄 일죄가 아니고 강간죄, 주거침입죄, 실질 경합범 잘라지는 겁니다. 자, 그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특수 강간 상해 시상죄입니다. 자, 기업번은 이제 봤고요. 자, 니은번. 자, 주거침입 강간죄를 통해서 강간상해죄가 쭉 이어졌어요. 자, 강간상해죄가 인정이 됐는데 요 강간은 단순 강간, 주거침입 강간 다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주거침입 강간으로서 강간죄가 인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상해가 벌어지면은 합쳐서 강간상해죄가 됩니다. 근데 요 강간죄 안에 주거침입 포함되어 있잖아요. 포함되어 있으니까 주거침입죄를 별도로 성립할 필요가 없겠죠. 별도 성립할 필요가 없다. 그런 판례입니다. 자, 다음 D급번. 자, 약취상해하고 강간살인 미수했을 때 끊어서 봐서 실체 경합이다. 봤고요. 자, 그 다음 성폭력배 장애인 간음죄입니다. 자, 기업번. 자, 신체 장애 등으로 항거 불가능이었던 사람이 객체였는데 그 다음에 신체 장애로 바뀌었어요. 법이 개정됐습니다. 장애가 있고 항거 불가능한 사람이 객체였는데 지금은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면 객체가 된다. 요거 객체로서 요건이 아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보호되는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호되는 범위는 더 넓어지는 거죠. 이렇게 넓어집니다. 그래서 다리를 쩔뚝쩔뚝하고 있으면 항거 불가능이 없어도 객체로 보호받는단 말이에요. 그죠? 보호되는 차이 넓어진 거예요. 자, 그다음 가로 2번. 자, 이런 개정 취지는 그 장애인을 더 보호하기 위해서 처벌되는 범위가 늘어난 겁니다. 가중 처벌되는 범위가 늘어난 거예요. 자,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없어도 객체가 된다는 거지. 자, 니은바도 마찬가지예요. 자, 예전에 이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도 정신적 장애로 등록이 된 사람만 객체로 보호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아도 보호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호되는 범위는 더 넓어진 거예요. 과거보다 더 넓어진 겁니다. 자, 됐죠? 자, 다음 페이지. 자, 기업번. 자, 통신매체 음란죄가 있는데 보호되는 법익이 두 개입니다. 첫째, 성적 결정권. 두 번째, 건전한 성풍속.
그래서 이제 하나는 결정권이니까 개인적 법익이고 성풍속은 사회적 법익이죠. 그래서 두 개 다 보호되는 법익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기출 문제에서 개인적 법익만 보호한다. 틀린 거예요. 사회적 법익도 보호된다 해야 됩니다. 자, 니은번. 자, 성적인 욕망이 표출될 때 뭐 혐오감이나 분노감이 같이 결합이 돼 있어도 성적인 행동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다음 디귿번. 자, 통신매체 음란죄는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해야만 됩니다. 뭐 카톡이나 이메일이나 문자 발송을 해야 돼요. 따라서 직접 편지를 손으로 전달한 경우는 통신매체 이용한 게 아니죠. 그리고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요. 직접이란 말 때문에. 자, 다음 카메라용 촬영죄입니다. 자, 거기도 이제 최근에 패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자, 카메라용 촬영죄 시행 착수 시기는 언제입니까? 기억번. 오늘은 누구를 찍을까? 피해자 누구를 찍지? 두리번거리고 있어요. 아직은 예비 단계. 그럼 언제 시행 착수예요? 이제 여자를 따라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치마 밑으로 카메라를 넣거나 화장실 칸 밑으로 카메라를 넣을 때, 카메라 밑으로 넣을 때 시행 착수죠. 기수는 언제예요? 착각 찍으면 기소가 되겠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 니은번. 타인 신체를 촬영하고 반포하면 죄가 되는데 촬영한 사람하고 반포한 사람이 꼭 같은 사람일 필요가 없죠. 갑이 촬영하고 그것을 을이 반포해도 다 죄가 된단 말이에요. 동일인 사람일 필요가 없습니다. 자, 디귿번. 자, 반포와 제공을 구별하고 있죠. 반포는 뭡니까? 여러 명한테 퍼뜨리는 게 반포고 제공은 뭐예요? 한 사람한테만 주는 게 제공이에요. 자,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동의를 받아서 사귀는 관계일 때 사진을 다 찍어놓고 다른 남자를 만나니까 그 남자랑 교제를 끊어버리게 할 의도로 자기가 옛날에 찍었던 사진을 그 남자 한 명한테 줬단 말이에요. 한 명한테 줬으니까 반포가 아니라 제공이죠. 제공이다. 그럼 한 명한테 주면 제공인데 사진 촬영 당한 피해자한테 줘도 제공입니까? 그건 아니죠. 피해자와 다른 사람한테 줘야 제공이 되겠죠.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공개한 전시라는 거는 전시가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준다는 거는 남들이 볼 수 있게 뭐 사이트에 업로드 한다든가 어디 걸어둔다든가 인식할 수 있게 갖다 두면 전시가 된 거고 실제 인식할 필요까지는 없죠. 그렇게입니다. 자, 죄가 되고 안 되는 판례들. 자, 허락을 받았거나 신체를 직접 촬영하지 않고 그림을 찍었어. 그림. 영상을 촬영했다고. 그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신체를 직접 찍어야 죄가 되죠. 그래서 뭐 치마 및 무릎 아래 맨다리 촬영할 때 기소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포. 본인에게 제공한 것은 제공죄가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준 게 제공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촬영물을 제공할 때 그 원본을 반포해도 죄가 되고 복사물 반포해도 죄가 되는 거예요. 복사물 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촬영죄랑 반포죄가 있는데, 자, 여자 신체가 이렇게 있어요. 이걸 촬영했습니다. 이렇게 그림이 나와서 그림. 이걸 또 촬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반포한 거예요. 반포. 자, 이건 촬영죄가 되죠. 사람을 찍었으니까. 그림을 찍은 건 촬영죄가 안 된단 말이에요. 복사물 찍은 거니까. 근데 복사물을 반포한 건 반포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반포죄는 복사물도 반포가 됩니다. 이렇게. 촬영죄는 신체 원본이어야 되는 거고 반포는 복사물도 됩니다. 이렇게. 다르죠?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직장 상사 어깨를 주물렀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죄가 되는 사건들이고요. 자, 아청법입니다. 아청법에 이제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제작 반포하는데 제작죄. 자, 음란물을 제작할 때 개인적 소지 목적이어도 죄가 돼요. 왜? 반포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 소지 목적도 무조건 죄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기소시기 언제예요? 착각 촬영할 때 기소가 되는 게 아니죠. 촬영죄를 묻는 게 아니잖아요. 제작죄가 되려면 촬영에서 저장까지 돼야 제작이 끝난 거예요. 그때 기소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법리는 그 아동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촬영하게 해도 마찬가지로 죄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찍는 거는 처벌되지 않죠. 그걸 이용한 사람이 뭐가 돼요? 간접 정범이 되기 때문에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간접 정범이요. 그다음 영리의 목적이라는 거는 이제 직접 대가뿐만 아니라 간접적 대가도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촬영물을 올리는데 거기 텔레그램 N번방에다가
아동 영상물을 올렸어요. 그래서 영상물을 시청하고 직접 돈을 받으면 직접 영리 목적. 근데 돈을 받지는 않았는데 무료로 보겠단 말이에요. 대신 이제 얘네들을 가입시켜서 도박으로 유도해서 도박으로 돈을 벌었죠. 그럼 간접적 목적을 킵니다. 둘 다 되는 거예요. 직접 목적, 간접 목적 두 개 다 됩니다. 그다음 제작한 사람이 이제 제작을 하다 보니까 바로 수반되는 소지가 있어요. 제작하다 보니까 내가 손에 쥐고 있게 됐다고. 그건 별도로 벌하지 않고 그 수반된 소지 외에 그 이후에 새로운 소지가 인정되면은 실적 경합으로 처벌됩니다. 자, 다음 아청법에 이제 성매매가 있습니다. 자,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성을 팔도록 말을 했어요. 권유죄가 성립이 되겠죠. 자, 얘가 이제 범죄를 결심하고 있는데 결심한 사람한테 가서 해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해라. 자, 교사범은 성립할 수가 없죠. 교사는 범죄의 결심 없는 자로 하여금 결심을 하게 만드는 죄이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결심한 자에게도 권유죄는 성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사랑 비교해서 권유를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풀립니다. 자, 그다음 알선한 행위를 어불한 사람이 있었다. 그럼 이제 아동과 성매매를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성매매를 하는 걸 벌하는 게 아니고 알선한 자를 벌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매매하는 사람은 아동인 걸 몰랐어도 되고 알선자만 알면 된다. 그런 표현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 할게요.